이번 이야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다가 겪었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주유소는 이 도로 옆에 덩그러니 홀로 있는 그런 주유소였고, 또 주변이 논밭이라서 밤이면 꽤나 으스스할 정도로 외지고 또 손님도 뜸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께 우리 주유소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날은 운전자분들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를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 승용차에다가 주유를 하고 나서 손님께 시원한 슬러시나 커피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그러자 운전석에 계시던 남자분은 흔쾌히 커피를 달라면서 수락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몇 잔을 드려야 하는지 물어봐야 되지만 이때는 그냥 귀찮아서 따로 묻지 않고 차 안을 이렇게 눈대중으로 봤어요. 이때 뒷좌석에 짧은 흰색 치마를 입은 여자분의 다리가 보여서 당연히 2명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여 저는 동료에게 "야, 미안한데 커피 2잔만 부탁해" 하고 다른 차에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유를 마치고 쉬고 있었는데 아까 그 동료가 저한테 소소하게 투정을 벌였습니다. "야, 아까 2명이라며 2잔 타가니까 아저씨 혼자밖에 없던데?" 늦은 저녁이라 피곤해서 잘못 봤나 싶었고 별다른 생각은 안 들어서 그냥 "미안하다" 하고 웃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다른 차에 주유를 하던 동료 둘이 막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자꾸 나 물 먹일래?" "어? 내가 뭐?" "아까 2명이라며 남자 혼자잖아." "아이, 그 뒤에 여자 있었다니까."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했던 실수를 또 다른 동료가 똑같이 했나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밤이면 다들 피곤해져가지고 실수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순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혹시 아까 그 차종이랑 여자 어떻게 생겼어?" 흰색 소나타였고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다리만 봤거든? 이게 차종은 달랐지만 분명 제가 봤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또 봤던 장소, 그니까 이 주유구 넘버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밤이라지만 어둡다고 이게 다리만 보일 리는 없었습니다. 얼굴이 보이고 다리가 안 보이면 몰라도요. 순간 이게 귀신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상반신은 없고 다리만 있는. 혹시 그 여자는 지나다니는 차에 계속 옮겨 다닌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주유구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일지도요. 이 이후로는 모두들 그 주유구를 꺼려만 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그 여자를 볼지 모르니까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 일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소름이 돋고 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약 5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당시 저는 이제 제 친구 2명과 함께 우리 집에서 밤새 게임을 하면서 놀기로 했었습니다. 하여 우리들은 늦은 저녁 인근 편의점에 가서 제 간식을 사와서 제 방에 있는 탁자 위에 이렇게 다 늘어놓았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몇 개씩 사고 또 컵라면도 몇 개 챙기고. 이때 저는 편의점에서 그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 햄버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 골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들은 한참 게임을 하면서 이 편의점에서 사왔던 음식들을 하나 둘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햄버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탁자 위에 다 같이 올려뒀으니까 거기 햄버거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햄버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애들을 의심했습니다. 야, 너네 가져와라. 내 햄버거 어디다 숨겼냐? 하지만 친구들은 이때 진심으로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아까부터 계속 게임만 했는데 뭐래. 네 햄버거 건드리지도 않았어. 네가 이미 먹어놓고 까먹은 거 아니야? 이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소파 밑이랑 주방, 심지어 냉장고까지요. 하지만 제 햄버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햄버거를 찾지 못하고 배고픔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얘네들도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에이, 귀신이 고칼로리시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이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모든 가구들을 치우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방에 있는 책상도 옮기고 소파도 드러내고 또 벽장소까지 완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자리에서 이제는 잊고 있었던 그 햄버거를 다시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때 당시 편의점 봉투 그대로였다는 사실이고 안에는 햄버거가 온전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봉투 표면에 몇 년 전에 사라졌던 그 편의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이미 몇 년 전에 폐점이 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편의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최근에 사다 놓은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저는 너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친구들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발견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게다가 먼지조차 쌓이지 않았고 봉투 상태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죠. 너무 두려웠던 저는 이 햄버거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햄버거가 다른 차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 정말로 제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저를 놀린 걸까요? 또 어쩌면 제가 다른 세계 햄버거를 버려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부산 하단 오거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오피스텔을 통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 호실이 403호, 옆방이 404호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주 아주머니께서 제 옆방 사는 사람이 방값을 안 낸다고 혹시라도 들어오는 인기척 있으면 연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옆방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주머니께서는 바로 건물로 들어오셨고 404호 앞에서 문 좀 열어보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저한테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천장에 어떤 검은 구체의 연기가 뭉게뭉게 떠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나머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게 벽 속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반복됐습니다. 약간 으스스하긴 했으나 어차피 2개월만 지나면 졸업이라 그냥 존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 또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한테 곧장 연락을 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기요, 사람 있는 거 알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방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아주머니가 열쇠 아저씨를 불러서
문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본 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하단역 롯데리아 골목 안에 있는 그 원룸 건물, 아직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20살 중반에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깡촌이었던 어느 바다 앞에 마치 펜션처럼 생긴 3층짜리 모텔에서 일 때문에 혼자 장기 투숙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머물던 층은 3층이었어요. 원래 평소에도 가위에 종종 눌리는 편인데 일 끝나고 숙소에서 잘 때는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가위에 시달렸어요. 평소 가위를 자주 눌리더라도 뭐 그냥 귀신이 나타나면 잡아먹어버리겠다 하는 일념으로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고 별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요. 사실 이때 눈치챘어야 했던 게 당시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가위 눌릴 새도 없는 게 일반적인 루틴이었거든요. 이런 깡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가위에 눌려서 바람 좀 쐬겠다고 집 밖으로 나오면 밖은 가로등 하나 없는 일반적인 도시랑은 다른 빛 한 점 없는 아주 새까만 어둠 속입니다. 내 손조차도 안 보여서 방향도 잘 못 잡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가위에서 눌리다가 깨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얕은 물에서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방찬방하고. 그리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똑똑똑 하고 나고요. 이 당시는 비수기라 이 펜션의 2층 3층은 비워져 있었는데 말이죠. 소름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쫙 돋더라고요. 이때 귀를 슬며시 막아봤는데도 이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걸 인지한 순간 손 하나 까딱 못하겠더라고요. 몇 분 만에 겨우 진정이 돼서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면 뭐합니까? 밖은 손조차도 안 보이는 어둠이고 한겨울에 팬티바람이라 다시 방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문을 여는데 용기보다는 곧 얼어 죽겠다는 생존 본능이 앞서서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 차가운 문 손잡이보다 뒤에서 누가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뭔가 고개를 돌리면 누가 있을까 싶어서 애써 못 느끼는 척 무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시작된 걸음걸이가 서서히 달리듯이 막 뛰어가지고 패딩 코트에 핸드폰, 차키만 챙겨서 정신없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뭔가 이 차에 타고 나서도 쉽사리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주변 도로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인데 나 혼자서 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막 도심으로 가면서도 눈이 백미러에 계속 닿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전한지도 모른 채 불이 켜져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지라 원래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 부적이랑 성경책 가지고 방어 목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전혀 안 먹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점점 피폐해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안 돼서 매번 펜션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을 때우는데 여기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총각 일이 많이 힘든가 봐. 얼굴이 갈수록 반쪽이 돼가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사색이 되면서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사실 이 펜션 있던 자리가 배 타고 나갔다가
익사한 사람들 공동묘지인데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거기 그냥 밀고 펜션 지었어, 총각. 그때서야 왜 항상 물과 관련된 가위만 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장기계약 보증금이고 뭐고 바로 짐을 쌌습니다. 햇빛에 반짝거리던 바다뷰가 그렇게 좋았는데 짐 싸면서는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이 소름 끼치던 바다를 눈에 담고 나왔습니다. 이날 이후부터는 확실히 귀신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